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다시 보기의 김태환입니다. 요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님의 타계로 인해서 지금 상속세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서 그거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려고 올렸습니다. 그럼 이번 주제는 상속세 무서워서 기업을 판다? 기업 상속 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기업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근데 한진그룹은 기업 상속 공제 제도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그러고 일반적으로 한진그룹은 우리나라 상속세율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보통 50%의 상속세율은 30억이 넘어가는 상속에 대해서 50%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저희 나라 상속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양호 회장님은 약 3,579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50%는 약 1,789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최대 주주 경영권 승계 시 기존 상속세의 20%에서 30% 할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최대 주주의 경영권 승계 시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20%의 할증을, 50%가 넘어가면 30%의 할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진그룹의 경우에는 약 20%의 플러스 할증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한진칼의 지분이 28.95%로 50%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789억에 20% 할증을 받게 되면 약 35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789억 원 플러스 357억 원을 더하면 2,146억 원 정도의 총 세액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분율이 50% 넘었다면 30%의 누진율을 더 내야 됐겠지만 지분율이 50%가 안 돼서 20%만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기업이 이렇게 해당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50%만 내면 됩니다. 즉, 누진된 경영권을 넘길 경우 중소기업은 10%를, 50% 지분율이 넘어갈 경우는 15%의 누진을 받게 됩니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할증 적용 배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한진그룹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나머지 일정 부분의 중견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기업 상속 공제 제도에 대한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10년 이상 경영한 중견기업 중에서 자산 규모 5천억 미만, 연 매출 규모 3천억 미만의 기업이 해당됩니다. 최대 500억의 상속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상속 공제를 받을 자제분은 최소 2년 전부터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가업 승계 후 공제 조건의 기준 일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200억을,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0억을, 30년 이상이면 500억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0년간 주식 변동이 있으면 안 되고요. 대표이사를 10년 동안 근무를 해야 하고요. 10년간 업종 제한도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고용은 기준 고용의 일반 기업인 경우는 100%를, 중견기업 이상은 120%를 유지시켜줘야 되는 조건입니다. 10년 동안. 당연히 10년 동안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겠죠. 이런 조건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약간 수정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세 번째, 100% 기준 고용을 한다는
혹은 120%의 기준 고용을 한다는 것은 업종 변환도 하지 못하는데 자동화나 무인화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그걸 업종 변화를 통해서 기준 고용은 유지를 하더라도 좀 다른 업종으로 해서 계속 그 기업이 뻗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10년 동안 주식 처분 금지도 일정 부분을 만약에 주식을 처분해서 시설 투자를 한다든가 사업에 재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자본 투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허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입니다. 일본, OECD,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일본이 55%, 저희 나라가 50%입니다. OECD 평균은 26.3%로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으며 경영권 승계를 이어 가업을 이을 경우 최대 주주 할증 제도에 의해서 6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을 넘어 OECD 최고 세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의 경우 가업을 승계하면 80%의 세금 공제를 받고 저희도 아까 가업 승계 공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공제를 받았던 그런 기업들의 연도별 받았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에는 68개, 15년에는 67개, 16년에는 76개, 17년에는 75개입니다. 락앤락 등 회사들은 M&A 시장에 나가서 매각을 했고요. 양지실업 등 장난감을 만들었던 회사는 폐업을 하고 그 자산을 그냥 수거하는 방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M&A 시장에 나와 기업을 팔았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에 275건, 18년에 352건, 19년 1분기 73건입니다. 지금 16년만 비교해도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가업 승계를 진행했던 거와 그냥 매매를 했었던 또 작년 올해 들어 기업들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중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근로시간은 단축됐고 최저인건비는 올라갔고 2018년 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 의하면 조사기업 134개 중 가업 승계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의 수가 84.3%입니다. 80% 넘는 기업들이 사모펀드에 팔려서 매각될 수 있다는 얘기로도 들려지는데요. 이랬을 경우 사모펀드는 이익을 내려는 펀드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영속성보다는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차익만 먹고 빠져나갈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고용 안정성도 생각해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기업 상속 공제 제도를 좀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후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업종 허용 범위도 소분류에서 대분류로 넓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최대한 우리 기업들이 잘 버티고 여기에서 잘 살아남아 고용 안정성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미래 생산시설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경제 다시 보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